취업 트레이닝 하면서 많은 분들을 합격시켰습니다. 이렇게 합격하는 자소서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사 담당자가 읽기 편하게 쓰여 있고, 둘째, 출제 의도에 맞게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탈락하는 자소서들은 이 두 가지가 없을 뿐더러 뜬구름 잡는 얘기, 나를 포장하려는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소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소서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혼자 취업 준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시면 취업에 도움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읽기 편하게 자소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괄식입니다. 자소서 쓸 때 두괄식으로 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첫 문장에 두괄식으로 제대로 쓴 자소서가 거의 없습니다. 결론만 첫 문장이 쓴다고 두괄식이 아니에요. 내가 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론을 냈는지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괄식으로 첫 문장의 결론부터 내 얘기를 쓰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쓰는 게 어렵고 글자수 채우기도 힘드니까 첫 문장에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쓸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일단 쓰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쓴 자소서로 탈락합니다. 채용 시즌에 자소서가 수백, 수천 장이 쌓여있는데 이런 자소서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탈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첫 문장에 두괄식으로 내 이야기를 결론부터 써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는 현재 한국무역협회 주관의 해외영업 전문가 과정에서 무역 실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각자 의견을 조율하며 수출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달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각자 주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수출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 자소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자소서가 인사 담당자에게 더 기억에 남기 위해서 첫 문장을 두괄식으로 내 얘기를 써주자는 거죠. 핵심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있으니까 이게 첫 문장으로 가야죠. 내 이야기를 수정해서 두괄식으로 다시 써볼게요. 대안원은 비판금지라는 원칙으로 소통하며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기업을 분석하고 아이템을 수출하는 수출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달라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안원은 비판금지라는 원칙을 세우고 서로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타깃 국가로 선정하고 할랄 화장품을 수출 상품을 정해 발표한 결과 수출입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두괄식이라고 해서 첫 문장에 팩트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첫 문장에 내 얘기를 결론부터 써주는 거예요. 둘째, 단문화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글쓰기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교양 과목 글쓰기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글자수 채운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글쓰기 실력이 부족한데 자소서 한 문장이 두세 줄, 많게는 4줄, 5줄이 되도록 쓰고 화려해 보이는 수식어구들만 붙여서 쓴다면 무조건 비문이 됩니다. 자소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주세요. 짧게 한 문장씩 나눠서 여러 문장을 써주세요. 다음으로는 자주 질문하는 지원 동기와 팀워크 문항의 출제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지원 동기 왜 물어볼까요?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자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안 맞는 지원자들은 다 금방 퇴사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회사에 맞다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에 맞는지. 둘째, 회사 자체에 맞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직무가 안 맞는 신입들 대부분이 조기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조기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자 한 명당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지원자가 이 직무,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어떤 노력을 하며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출제의도가 있는 지원동기 문항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회사 칭찬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써서는 좋은 지원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칭찬은 3줄 이하로 써주시고 내 이야기를 써주세요. 인사 담당자가 알고 싶어하는 지원 동기는 회사 칭찬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소서 지원 동기가 회사 칭찬만 있는데 내 자소서만 이 직무, 회사에 지원한 진짜 이유가 내 이야기를 써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소서를 안 뽑을 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들은 컬처핏이 맞는 지원자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단순 회사 칭찬만 쓰지 말고 회사의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를 꼭 써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품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식품은 창립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유당불내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며 배지밀, 그린베어 등의 제품군을 보며 정식품의 상품들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 소외 이후 캠페인, 위안부 나눔 해지 기증 등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정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어 지원합니다. 회사 칭찬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 직무에 잘 맞다는 걸 써줘야죠. 솔직히 회사 지원 동기가 없어서 고민이라면 직무 지원 동기라도 써줘야 됩니다. 37년 군복무하신 아버지로부터 원칙의 중요성을 평생 배워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땡땡기업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자 지원합니다. 학부 연구생 시절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화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경험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원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직무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이렇게 직무 지원 동기를 쓰시고 이후에 기업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지원 동기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팀워크 문항입니다. 입사하게 되면 무조건 팀으로 일하게 됩니다. 팀으로 일하게 될 때 너 막내인데 어떻게 일할 거야? 다른 부서와 협업할 때 너 어떻게 일할 거야? 이걸 보고 싶어서 팀워크 문항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소서에 팀 프로젝트에서 팀장으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쓰시는데 팀워크 문항에는 함께 일한 것만 쓰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팀워크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소통하고 협업해서 혼자서 내는 성과보다 훨씬 더 큰,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더 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에서 말하는 팀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팀워크 문항에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소통했는지, 역할 분담 어떻게 했고
업무 진행 상황은 어떻게 공유했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팀워크를 쓰시면 됩니다. 팀워크 잘 쓴 문항 보여드릴게요. 원팀이 되어 소통하며 테이크아웃 컵의 내용물을 분리하는 자동 분리기 만들어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역할 분담에 집중했습니다. 각자 자신 있는 부분을 맡아서 설계, 제작, 코딩, 자료조사 등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2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매주 5일 5시간씩 모여 회의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진행 중에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매일 각자 맡은 역할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팀워크를 발휘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일회용컵 내용 분리기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소서 열심히 쓰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만 써서 탈락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소서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고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는 게 어렵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제게 연락주세요. 1대1로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